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결혼한 지 2달 된 새신랑으로 배달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청주 오송읍 일대 아파트와 상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파열된 상수도관을 고치다 침전물을 흘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북 지역 저소득, 저신용 취약차주들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층 비율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제정한 김복진 미술상 첫 수상 작가인 김영원전이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청주 교대에서는 지역 중견 한국 화가인 이용택 교수의 개인전이 5년 만에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 오송읍 일대 아파트와 상가에서 흙탕물이 나와 사흘째 3천여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은 청주시가 파열된 상수도관을 고치다 침전물을 흘려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주민들은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거지하려고 수도꼭지를 열었더니 웬 진흙이 흘러나옵니다. 수돗물을 틀면 5초도 안 돼 누렇게 변합니다. 그제 저녁부터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고 저희는 그냥 대충 씻긴 했는데 아기는 씻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물티슈로만 그냥.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용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먹는 것도 안 되고 뭐 씻는 것도 안 되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씻고 먹고 하고서. 청주시는 뒤늦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물차로 생활용수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주변 4천여 세대와 상가에서는 청주시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물차를 와서 씻을 수 있는 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흙탕물의 원인은 청주시가 상수도관 누수 공사를 진행하다 흙과 모래가 든 침전물을 흘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가 된 상수관로 현장에 물을 계속 빼내고 있고 아파트 저수조도 청소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과정에 잠금을 밸브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 관로 안에 있는 부착물들이 이제 탈락이 되면서 저수조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300건에 달합니다. 청주시는 향후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변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었는데요. 사고 피해자는 결혼한 지 2달 된 새 신랑으로 밤 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다 봉변을 당했는데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덕동의 한 교차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진 채로 몇십 미터를 미끄러지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피해자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난 10월에 결혼한 새신랑으로 아내와 함께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까지 도맡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역시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12시쯤 이제 마지막 배달이 들어와서 배달하고 퇴근 도중에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잔해물과 주변 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뺑소니 운전자 22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휴가를 나온 상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8%로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한 사고 당시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1%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심지어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고 어머니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해 육군 헌병대로 임계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세종시가 자체 용역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의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충북의 대응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시의 움직임에 일체에 대응하지 않고 만약 정부가 검토하거나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도 이번 결과는 세종시의 자체 용역이어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존에 문제가 됐던 안정성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금융기관은 취약차주로 분류합니다. 충북 지역 자영업 취약차주들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 금융당국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중심 상권에는 임대를 내걸고 폐업하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 속 늘어난 대출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증금을 빼서 상환하고 직장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소상공인을 안 하거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충북 지역 자영업 취약차주들의 대출은 전체 자영업 대출의 10%가 넘는 2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충북 자영업 취약차주들의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145% 증가해 다른 자영업자보다 3배가량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상회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3위를 기록해 대출 연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영세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16%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 고령층의 전국 평균 증가율의 3배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매 분기마다 충북 자영업 취약차주 10명 중 1명은 연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충북은 자영업 영위 취약차주의 부실위험이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들이 대출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자영업 취약차주들의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와 부채 관리, 경영 지원, 폐업 후 일자리 제공 등을 권고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이번엔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근대미술의 토대를 구축한 청주 출신 조각가 정관 김복진 선생을 기리기 위해 청주시가 제정한 김복진 미술상 첫 수상작가인 김영원 전이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에서는 지역 중견 한국 화가로 통섭의 미술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용택 교수의 개인전이 5년 만에 열립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서로 뒤엉킨 사람의 몸, 서슬퍼렇던 유신 시절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김영원 조각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복을 하는 순간의 영상을 유기적으로 담아낸 군상들은 실사조각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중력, 무중력의 연작이 전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대표 조각가로 꼽히는 김영원 선생이 제1회 김복진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개인전이 마련됐습니다. 청주 출신 김복진 선생은 조각가들 사이에서는 현대 조각의 선구자로 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근대 조각을 소개하고 또 씨앗을 뿌린 선구자였습니다. 그분의 상을 만난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이른 봄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그만큼 초라하게 시들어가는 목련. 하지만 그 시듬의 현장에서 번뜩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28일간 카네이션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화폭은 우리네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시들어가야 하는가? 지역 중진 작가로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해온 이용택 교수가 5년 만에 180점이 넘는 방대한 작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시간의 아름다움, 시간의 그 과정 속의 그 아름다움 이런 거를 제가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삶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공간화시키는. 조각가 김영원전은 다음 달 18일까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이용택 개인전은 다음 달 10일까지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각종 장벽을 없애보려는 시도인 베리어 프리가 문화계에도 도입되고 있는데요. 충주 첫 베리어 프리 공연이 내일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대중을 만납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백사자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북청 사자노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흑사자의 공격에 쓰러지고 대가야 말기 가시황은 나라의 쇠망을 직감합니다. 조국의 멸망 앞에 신라로 망명한 악성 우륵. 대가야의 노래와 춤, 가야금 등을 전수하며 신라 음악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우륵이 신라로 투항하기 이틀 전 이야기를 각색한 베리어 프리 창작극 탄금으로 퍼지답니다. 무장애 분야 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연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충주시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은 우륵이 작곡한 가야금곡 하현 도드리를 비롯해 택견과 태권도, 궁중 연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음악이나 그런 거 없이도 동작만 봤을 때도 편히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음성해설 리시버와 점자 프로그램북, 영상 자막이 제공되고 전통악기 터치 투어 등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배려에 관련되는 도구들도 만들어두긴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재미있게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연. 충주 첫 베리어 프리 공연 탄금으로 퍼지다는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내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단일위원장 체제로 변경됩니다. 이번 변경 조치는 조직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열린 위원총회에서 단일위원장 체제로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 4개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 사임 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단일위원장은 현재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4개 시도지사가 협의 중에 있고 그 전까지는 이창섭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조직위를 이끕니다. 겨울이 오면 남해 바다를 찾는 귀한 손님 대구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겨울은 아직 높은 수온 때문에 어획량이 절반가량 줄었는데요. 겨울바다 대구잡이 현장을 KNN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이 바닷속에 쳐놓았던 호망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어류들이 배 위로 끌려 올라옵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바로 겨울 진객 대구입니다. 이름 그대로 큰 입과 함께 다른 고기의 몇 배나 되는 커다란 덩치를 자랑합니다. 갓 잡아 올린 대구입니다. 보기만 해도 상당한 크기인데요. 이놈은 수컷이고 암컷 못지않은 몸집을 갖고 있습니다. 회유성 어종인 대구는 11월 말쯤 진해만으로 돌아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12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되는 1월 16일 전까지가 대구잡이 제철입니다. 올해 아직 수온이 높은 탓에 어획량은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소환 관계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기 이제 잡히기를 보고는 나가는데 그 뭔가 뜻대로는 안 됩니다. 그는. 올해는 위판량도 급감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판 상자 수량과 위판 중량 모두 80% 이상 줄었습니다. 때문에 가격은 거의 2배 정도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대구 위판량은 수온이 떨어지는 다음 주쯤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거제 외포항에서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수온이 한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다음 주부터 어획량이 차츰 증가할 것으로. 한편 거제 대표 어종인 대구와 각종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는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거제 외포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KNN
황보라입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북촌 한옥 건물을 담보로 지역 폐기물 업체 관계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김영환 지사에 대해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해당 업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수사당국은 시민사회의 고발 조치가 있기 전에 대가성이나 위법성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라임 측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은 윤 전 위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이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총선 충주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주 출신의 정 예비 후보는 경찰대 3기로 음성경찰서장, 충북경찰청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북의 대표 경제인 단체인 충북경제포럼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조찬 강연회를 겸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재진 충북경제포럼 회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충북경제포럼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며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 도정 현안에 앞장서는 충북의 대표 경제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인물들이 표창과 감사패를 받았고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에 관한 김영환 지사의 특별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주후원회가 오늘 충주시청에서 2023년 산타 원정대 인 충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초록우산 충주후원회 회원들은 관내 복지시설 아동들을 위한 선물 포장과 성탄 카드를 작성하고 3,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후원했습니다. 충주후원회는 포장한 선물을 진여원 아동 30여 명에게 전달하고 후원금은 저소득층 아동 6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난방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제천지역 화폐 모아의 판매액이 전달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11월 지역화폐 모아의 판매액은 104억 원으로 10월 68억 원보다 36억 원 증가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달부터 종이형 화폐를 재발행한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CJB 뉴스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지 2달 된 새신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음주운전은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의 영역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